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 바이오의 날이었습니다. 면역 세포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이중항체 원격 의료는 좀 별로네요. 그렇지만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신약 개발 이쪽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조금씩 들어왔고요. 자,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다 들어왔는 걸 보았을 때는 이제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이 들게 되던데요. 보시면 바이넥스도 보이고, 자, 참고로 한번 볼게요. 바이넥스. 네. 자, 주봉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요. 자, 긴 역사가 보이죠. 근데 긴 역사가 이 멀리서 보니까 좀 요런 자리들이 눈에 싹 띄죠. 자, 13,000원입니다. 13,000원에서 고점을 형성했었고요. 그리고 돌파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지지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다시 또 아래에서는 또 저항의 그런 모양이 보이는 그런 자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뭐 1,700원 정도 이때쯤에도 뭔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좀 가까이서 볼게요. 네. 이 1,700원 정도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중간점인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전의 바닥을 이번에도 한번 잡아줬고요. 그리고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전에 또 그 다음 또 바닥을 지금 돌파해낸 그런 흐름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봉의 모습이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자면요. 자, 추세선은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그어 놓을 수 있겠지만, 자, 최근에 이제 추세선을 한번 보았을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 9천 한 100원 정도, 8천 한 700원부터 9천 한 100원 정도가 그동안 바닥의 모양이 보였거든요. 자, 여기 살짝 지금 깨고 내려가는 자리.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 저항의 역할을 했던 거죠.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저항의 자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적당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63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자, 추세상은 아무래도 위로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어느 정도 고점과 저점을 찍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지금 현재 모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여진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추세 상단선 정도 언저리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지금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면은 좋은 모양이죠. 자, 내일자, 모레, 그리고 한 3일 정도 캔들의 모양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의 자리는, 지금의 자리는, 이 캔들의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양봉의 캔들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한 몇 개의 캔들 가운데 바닥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5일선이 깨지는, 최소한 5일선은 깨지거나 혹은 20일선이 깨지는 돌바닥의 모양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 충분히 아마 우리한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영인 프린티어는 이전에도 제가 꾸준히 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네, 보면은 참 희한하게 멀리서 볼까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니까 약간 계단의 형식이 지금 보이죠. 뭐냐면 이 초록색 박스를 돌파하고 난 뒤에 9천 한 9천 한 200원, 9,300원인데요. 자, 돌파하고 난 뒤에 여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네. 만약에 다시 밑으로 쭉 떨어지면 이건 오버슈팅이고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모양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를 지금 지지해주면서 만약 올린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가격의 시대에 형성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9,290원, 9,300원 아래로는 깨지지 않고 이제는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 보니까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죠. 이 자리 지금 8,600원을 지금 지키고 있다가 이 고점을 연결한 어떤 특정한 가격의 저항선을 돌파를 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자 돌파한 걸 제가 봤는데요. 저는 이거를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불신이 요즘 굉장히 크죠. 네. 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이어서 막 상한가도 치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약 바이오인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을 다져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보이는 게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 이제 매물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 큰 문제만 없으면 11,000원 언저리까지도 충분히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 중에 또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이수앱 지스 있죠? 자, 이수앱 지스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을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많이 횡보를 하고 마찬가지 이 박스의 하단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를 만약에 한다면은 이 박스권 중간선이 9,900원 정도 되는데요. 자, 이 자리까지만 생각해도 굉장히 긴 거죠. 굉장히 긴 건데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치고 있죠. 치고 있는 건 이거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결코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이죠. 자, 이제 이게 돌파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내가 잡는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파할 때 보통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을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잡으려면 좀 지금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주고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이런 상황일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 윗꼬리를 채우는 양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추세선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8,000원까지는 아닐지언정 돌파하고 난 뒤에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또 이거 강하게 또 올라간다면은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치면서 이 상단선 추세선까지 빡 돌파하면서 마무리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게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 꾸준히 관련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도 말고 움직이다 말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였죠. 계속 맞으면 떨어지는 이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서 바닥을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전에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저항선 역할을 할 만한 자리, 이게 47,700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 가면은 다시 맞고 곧바로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리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계속 퐁당 뛰면서 올라가는데 일단 터치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저항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자 63,7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상단선 추세를 돌파하고도 여기를 맞으면은 한번 좀 주춤할 그런 자리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자리는 중간 역할을 하죠. 네. 이 자리죠. 그죠? 이 자리가 한 번은 맞고 한 번 떨어질 만한 그런 자리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요. 자, 한미약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한번 보고요. 자, 주봉상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잡아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갔었거든요. 삼각 수렴 패턴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삼각 수렴 패턴으로 가다가 이 하방으로 깨지는 바람에, 그죠? 하방이 깨지는 바람에 이제 이 차트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우리가 보게 되고 한동안 우리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자 같은 경우에 횡보를 충분히 하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여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들어 주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상단선을 돌파해야 되겠죠. 30만 5천원 이 자리를 돌파해야지 이제 위로 제대로 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강하게 그냥 급등을 하면서 돌파를 하면은 또 매수의 자리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전 저점을 이번에도 잘 잡아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 바닥 근처에서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단기적으로 좀 잡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다만 만약에 잡을 때도 웬만하면 좀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좀 잡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어떤 추세상으로는 이 상단선을 연결한 선이 대충 이제 이런 선인데요.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하는데 올린다면 또다시 이제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죠. 40만 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많이 했던 자리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물론 뭐 분명히 있겠죠. 뭐 올라가다가 말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좀 거래 대금을 좀 많이 트면서 올라간 그런 친구들이 사실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 거래 대금이 터진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100억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나마 지금 여기 정리한 거는 이 검색기를 돌린 거는 이제 200억 이상 정도 나온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한번 보면요, 좀 나름대로 정직하게 좀 움직였던 그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네, 계속 상승의 추세 있었고요. 상승의 추세 이후에는 또 하락의 추세로 또 저점을 만들어서 네, 최후의 저점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네, 뭐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여긴 바닥이고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라도 일단 위로 좀 튈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7% 오늘 강하게 뛰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 강하게 뛰었는데 자, 바닥을 여러 번 지금 다져주고 이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박스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자, 8월부터 해서 9월, 10월 두 달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는 충분히 한번 위로 올릴만 하고 특히 오늘 같은 날 거래대금이 이렇게 강하게 터지면서 윗골을 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면 종가 매수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여러 가지겠지만 나노엔텍 한번 볼까요? 나노엔텍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영인 프론티어하고 똑같은 차트의 모양이죠. 바닥을 여러 번 다져주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고점에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봉이랑 큰 차이는 없고, 오늘 같은 날 거래대금 200억 이상 강하게 터지면서 위에 상단선을 터치하고 다시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뭐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기보다 위로 올라갈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닥을 계속 지금 잡아주는 이 박스권이거든요. 보시면은 지지와 저항이 늘 되었던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보시면은 4,800원, 4,850원 자리가 계속 특정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최근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그것도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종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5,4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더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차트의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특정한 어떤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혹은 임상이라든지 뭐 혹은 특별한 호재, 뭐 모멘텀 이런 것도 물론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하락의 끝까지 가고 난 뒤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강하게 좀 탕 튀어오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튀어오를 때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에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이토젠이라는 친구도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죠.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을 보니까요. 자, 고점부터 해서 고점이 지금 16,000원인데 보통 우리가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 자, 고점부터 해서 저점까지 가격이 반타작이 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거나 이렇게 오를 때 충분히 매수를 해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자리일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반타작 나왔고요. 그리고 바닥 여러 번 디디고 그리고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튀어 올랐죠. 자, 이제 단기적으로 좀 터치할 만한 자리가 이제 12,000원 정도가 보이네요. 그죠? 12,000원 정도가 보이고, 뭐,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강하게 갭상승 나왔기 때문에, 또 캔들 몇 개를 좀 지켜보면서, 뭐, 이 캔들이 이렇게 갭상승 떠지면서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올라간다면 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캔들이 몇 개가 이렇게 좀 옆으로 좀 횡보해주는 몇 개만이라도 횡보해주면서 5일선이나 혹은 11선을 깨지면서 뭔가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그런 자리가 보여진다면은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서 상승을 조금 더 누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힘을 좀 얻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손을 대지 않는 편이지만 좀 이런 자리에서는 좀 하나 정도는 한 종목 정도는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이 빠졌으니까요. 또 많이 오를 수 있는 또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왕이면 우량주 그리고 이왕이면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빠졌지만 충분히 다시 오를 만한 우량주를 공략하자라는 내용을 꼭 제가 멘트를 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이었습니다.